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70페이지 3번 반삼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흔히 그 사정지를 포함한 경우에만 반합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어법에서는 그 격신을 선정할 때 그렇지 않고요. 사정지가 없는 경우의 반합도 일단 반합의 어떤 성향을 보이면서 해당 오행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해미, 가불목, 병술, 인술, 병정, 사축, 경신, 신진, 임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수학파에서 말하는 천간의 유인력과는 약간 다르죠. 다만 해미가 밑에 있는데 천간에 가불이 투관하고 있다면 이수학파에서 말하는 천간의 유인력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도 저희는 오행 목기를 공출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투관했다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인술의 병정 같은 경우에 사지가 하나 씌겨 있죠. 을목은 해의 사지입니다. 정화는 인목의 사지고요. 신금은 사의 사지고 개수는 신의 사지죠. 이런 경우에도 이 사지인 기운이 같이 공출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 개수가 사지이긴 한데 신진이라고 하는 반합이 있음으로써 이 사의 상태인 개수의 기는 이 진토와 반합을 이루면서 생기를 갖게 되는 걸로 변하죠. 그래서 어쨌든 좀 다르다. 사정을 포함한 그러니까 뭐 해미, 뭐 묘미 이런 것만 목기를 공출하는 게 아니고요. 해미도 공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하에 설명한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묘를 기준으로 하면 해묘, 묘미. 오를 기준으로 하면 인오, 오술. 자를 기준으로 하면 신자, 자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를 기준으로 하면 요축, 그 다음에 사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해당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리고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원령이 화하려고 하는 어떤 여기서는 공출, 해출, 반합기, 반합 오행기죠. 이것의 왕상지일 것. 원령이 합하되어 다른 오행으로 화하지 않을 것. 화하려고 하는 오행이 아닌 다른 오행의 왕상지가 아닐 것. 변화하여 원래의 왕상지로 되면 무방합니다. 그 원령이 회출하는 그 오행의 왕상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회출하는 기운이 역량이 태왕 이상일 것. 묘나 해상에서 해위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그 그러니까 목기가 투출할 것. 투출하지 않으면 목의 역량이 반드시 태왕 이상일 것. 해수의 역량이 묘목의 역량이 3배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3배 이상이면 수다, 목표, 예를 들어서 물이 많아서 나무가 떠다닌다.
목부, 이렇게 물이 많이, 목부. 동시에 만족해야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합반으로 논한다. 합반, 육합이나 어떤 삼합이나 이런 류의 반합에서도 합반을 논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여기서 일단 합반으로 논한다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합으로까지 합반되는 걸로 봐보려면 사주팔자 특히 그 지지에서 활성화 영향을 가진 활성 영향을 가진 지지가 뭐 거의 없게 된 거죠.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합의 경우에는 저는 합반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합파가 불성공하면 이제 오행의 어떤 그 기운의 변화가 있겠죠. 1대1 혹은 2대1의 묘목. 그러니까 생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생을 받는 자, 수생자죠. 피생자, 수생자, 생을 받는 자와의 영향을 비교해서 주생자는 설을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영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피생자는 생을 받는 수생자이므로 생을 받으면 영향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 영향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한 후에 영향이 무너져 버리면 상대방을 도리어 묶어두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합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생하는 글자 영향이 커야 생을 받는 글자 영향이 커야 생을 해주고 난 상태에서도 일방적으로 어떤 영양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런 경우에 상생으로 논하고, 그렇죠? 있으면 안 되죠. 영양 차이가 있으면. 영양 불균형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불균형이 돼버리면 합반을 서로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때 합반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꼭 반합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극을 논할 때 반생, 반극부 그런 위치인데요. 생하는 자와 생을 받는 자 사이에 서로 적절한 역량을 가지고 돕고 도움을 받고 해야 되는 거지. 한쪽의 역량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생을 할 수도 없는 경우, 그다음에 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생이 아니고 도리어 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생극을 볼 때 반드시 생극 동양 철학이나 어떤 명리학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그 상생의 그 중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화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이 반합도 그 동일한 논리입니다. 병진, 임진, 기해, 정묘, 해묘가 있네요. 해묘는 불화한다. 이유는 화신이 투관하지 않고 목이 투관하지 않고 해묘의 영향을 상생을 한다. 진진, 자영은 무토를 강화하여 음수를 극한다. 원래 자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영은 동기 강화, 그다음에 나머지 이 잡기 동기가 아닌 소위 말하는 본기죠. 본기가 아닌 기운은 사라지게 하는 거죠. 예를 해면 임수는 동탕 흔들리는 중에 강화가 되는 현상이 있고 이 안에 들었던 간목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지금 팔자는 해묘합은 화하지 않는다. 목으로 화하지 않는다. 주보에서는 목국을 이루어서 가불목이 지금 회출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한번 볼까요? 이민, 계묘, 정묘, 신해.
국가 보이고 귀명이다. 종인격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 원서를 쓴 사람의 어떤 견해고요. 정통 격국 내 종인격은 없는 거죠. 어쨌든 귀명이라고 하고 국가 보위국의 참모장이다. 이것만 우리가 주의하시면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해묘, 목국이 있고 묘묘. 묘묘는 사실 저는 사정지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정지가 나란하면 뭐 오오 요유만 자영이라고 봤는데 사실은 묘, 자도 서로 제왕지가 같이 있으면 나란히 붙어 있으면 서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죠. 그래서 일종의 자영으로 볼 수 있다. 어쨌거나 이 사주팔자는 개수가 임수보다는 왕도가 좀 더 왕하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격신은 을목, 그다음에 용신은 개수, 그리고 간목을 제거하는 청용신은 병화 이렇게 되죠. 이 팔자에서 귀를 볼 때는 먼저 관살 중에 희실을 찾는 거죠. 개수가 있고요. 임수가 있으니까 무토로서 임수를 제거해 주어야 개수가 맑게 되겠죠. 그런데 무토를 쓰려고 하는데 간목이 또 있어서 무토를 극하려고 합니까? 병화로서 간목을 또 다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람의 귀의 어떤 급수를 계산하려면 개수 계산하고요. 무토를 계산하는데 무토는 무한정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임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만큼, 물론 무토가 임수보다 영향이 크면 임수만큼, 무토가 임수보다 영향이 작으면 그때는 작은 만큼 이렇게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임수와 무토의 영향을 비교해서 무토가 임수보다 영향이 작다. 그러면 큰 쪽을 택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 전혀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상담에 있어서 딱 맞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임수가 무토 영향이 큰 경우 이것은 최대 맥시멈으로 봐주는 거죠. 이것은 최소. 그래서 최소 몇 급에서 최대 몇 급까지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는 간목을 제거해서 무토를 도와주는 거죠. 무토를 생해주는 게 아니고 간목으로부터 아니면 경금으로부터 무토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목이 맥시멈입니다. 간목을 제거하는 만큼. 계산해 본다면 개수는 얼른 봐도 지금 시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묘해. 년월과 일시가 같은 글자이거나 삼합이거나 이걸로 연결이 되면 또 간합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팔자에서는 지지에서 다 계산해 주는 겁니다. 개수는 시의 왕지인데 임수가 있으니까 산물 빼고요. 그리고 해묘 목국이니까 1을 뺍니다. 그러면 2가 남죠. 그래서 개수는 천간의 1급, 지지의 2급 해서 일단 3급이 나오고요. 나머지 지지에서는 설을 하니까 다 분수죠. 분수. 신금의 급수도 개수를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수는 최소 3급 7분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4분, 병화는 4급. 이렇게 해서 8급 1분 정도가 나오고 있죠. 8급 1분 정도의 귀는 최소 가능하다. 국가 보위국 참모장 정도면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안기부 정도 되기 때문에 8급 이상이 되겠죠.
어쨌든 얼른 봐도 귀명이다. 그 다음 팔자는요. 계묘, 계해, 을의, 정해. 해가 3개나 있네. 시립병원 원장, 병원 원장이랍니다. 해, 물. 직접 의사가 아니더라도 병원과 관련되는 것은 어떤 물수. 경영인이 되기 쉽죠. 경영인. 자산이 많은 부자다. 그 다음에 귀는 크지 않다. 이 3가지를 이 설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이 팔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격신을 볼까요? 이 분석 방법으로는 3해가 당령하니까 당령하는 것은 2배로 보는 거예요. 영향이. 그 다음에 하나의 묘목을 합반하니까 묘목은 완전히 묶인다. 묘목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수다 목표이니 일주는 부득이에 종한다. 재성이 기신인데 드러나지 않으니 부자이다. 기신인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기신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다. 관성이 용신이고 드러나지 않지만 행운에서 나타나니까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어법으로 한번 볼까요? 격신은 임계수가 왕한데 해중에 간목들이 제거돼 버렸죠. 그래서 임수가 격신이 되고 개수를 제거하려면 을목으로서 묘을목으로서 수를 빨아들여야죠. 해중에 간목은 현거리 있다고 제가 써놨죠. 부의 태극점은 당연히 재성이고 귀의 태극점은 관살이죠. 부의 태극점 재성, 또 관의 태극점 관살이 없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측정해 볼 것인가. 이것은 육친 이외의 인사물의 태극점이 원국이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물의 태극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생왕록고죠. 그러니까 생지도 인사물의 태극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중의 간목도 태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왕, 제왕지, 그 다음에 녹지, 고신. 이 4가지가 태극점의 자격이 있는 거죠. 통상. 근데 그것이 원국이 없다. 그러면 일단 희귀 판정을 한 후에 해당 기신이든 희신이든 희신이 있으면 희신으로 기신이면 기신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당 그 글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간주 태극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주 태극점, 뭐 대체 태극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격신이나 청용신을 태극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던 육친의 경우에는 어떤 육친성이 없으면 일단 희기를 불문하고 생하는 것으로 간주 태극점, 대체 태극점을 보는 그런 육친이 있고 그것은 자녀, 형제 이런 것들이 되고요. 나머지 부모나 뭐 배우자 이런 육친은 희기를 나누어서 희신이면 생하는 글자, 기신이면 극제하는 글자를 기준으로 본다. 이 팔자에서는 지금 재성이 토성인데 토성이 없죠. 무기토가 근데 기신입니다. 그래서 마침 기토가 기신인데 을목이 있네. 을목으로 기토를 극할 수 있죠. 그래서 을목이 재부의 태극점이 되는 거죠. 을목이 년의 3급인데 해묘 목국을 하는 1급을 빼니까 2급이고요. 을목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목이 지금 형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으로 없어지는 간목도 얻는 거죠. 간목이. 해해 자형으로 없어지는 간목도 계산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면 간목을 계산하면 년의 왕지인데 을이 있으니까 을 3을 빼고요. 그 다음에 그 해묘 목국을 하는 걸 빼면 2급이 남습니다. 해는 분수입니다. 분수가 4분이죠. 그래서 3개니까 거기서 해묘 목국을 하는 걸 빼면 그게 1급 1분. 따라서 5급 1분이 나오죠. 갑은 3급 1분, 을은 2급. 귀는요, 귀를 볼 때는 관살 봐야죠, 관살. 경금이 없습니다. 귀. 경금이 귀신이죠, 귀신.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임수로서 귀를 보고, 을목이 개수가 혼잡되기 때문에 임수와 을목을 같이 봅니다. 임수와 을목을. 근데 임수가 형으로서 손상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분수 계산을 합니다. 임수는 분수 계산. 분수 계산하면 8분. 구분해서 임수가 하나, 둘, 셋, 9분이죠. 9분에서 형을 하는 걸 빼면 8분이죠. 그 다음에 개수가 설을 당하죠. 을목한테. 근데 개수는 지금 여기서 천간에 2분. 천간에 2급. 따라서 2급 8분. 귀를 나타내는 건 2급 8분. 부를 나타내는 것은 5급 1분 정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5급 1분이 뭐 대단한 그 부자는 아니어도 우리가 7급을 모든 게 그 부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7급은 굉장한 부자의 편이고요. 5급이면 굉장한 상당한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건 정확히 급수로만 계산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도충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도충. 사가 있죠. 사. 해가 연결돼 사가 있죠. 사. 그러면 우리가 무기토가 분명히 그 귀신이라는 것이 맞고요. 을목이 어떤 사에서 얻는 그런 것도 더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보법에서는 도충하는 글자에서 급수는 계산 안 하겠죠. 그래서 있는 것만 일단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사는 개해, 을묘, 경진. 대학생의 학력이 높겠죠. 대학생. 2개 해수가 당량하니까 4개 해수에 해당되고 하나의 해수를 합반한 묘목은 완전히 묶인다. 일주는 태학하에 독립이 불가하니 종격으로 본다. 금수가 용신이고
인성이니 왕함으로 자연히 학력이 있다. 인성이 희신역하라면 학력이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던 건데 이것은 좀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누차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주보상을 보면 을계 경무 해해 자영으로 을목이 생기를 얻게 되죠. 올해 사지였던 을목이 형을 만나거나 합을 만나거나 충을 만나면 그 사기였던 오행기가 생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이 팔자에서 학력은 식상을 보기 때문에 화성을 보는 겁니다. 화성. 근데 원국에 화가 없죠. 희기를 따져봐야죠. 이럴 때는. 그런데 정화가 기신이 되겠네요. 그러면 개수를 쓸 수 있습니다. 개수. 개수가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하는 간주 태극점. 그런데 임수가 왕하면 임수를 간목은 못 쓰고요. 경금, 그러니까 아니 무토를 봐야 되고 또 해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경금도 미리 경금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개수를 계산해 보면 천간 2급 월지는 왕지인데 임수 3 빼고 형이 있고 해묘 목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빼주면 1급, 연에서는 2급, 일에서는 분수로 계산해서 3분, 그래서 개수는 5급 3분. 경금은 천간에 일단 투간이 있으니까 1급을 얻을 수 있고요. 무토를 계산해 보면 무토는 다 분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소 6급 3분을 얻을 수 있죠. 최소. 그러니까 대학생은 우리가 6급부터 대학생으로 보는데 대학 이상이 학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합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일주 평형법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반합이 성공하면 그것이 어떤 일주 평형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시기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 말고 주보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미 반합을 보겠습니다. 묘미 반합. 똑같습니다. 이것은 육합의 묘술합과 조건이 같다, 유사하다. 미토가 원령이 아닐까. 미토가. 우리가 수가 수로 변할 때 진토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목으로 변할 때 미토. 왜 그럴까요? 이것은 화. 목의 기운을 굉장히 마모시키는 거고요. 지는 수의 기운을 극하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금일 경우에는 원령에 축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된다. 축이 있으면 반합에서 우리가 금의 어떤 해출을 기대하는데 해출 왜 많이 쓰면 안 되는가? 그럴 경우에 오히려 금 기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도리어 내금한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성은 특히 원령에 있을 경우에는 그 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충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기운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잡기.
한문을 안 쓰면 잘 잊어버립니다. 잡기. 그래서 토성이 원령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주에서 합이나 뭐 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토성은 유지를 해도 무방하다.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합반의 결과는 우리가 활성 역량 보유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좀 활동이 좀 역량이 좀 감축되고 늘어나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 팔자는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팔자인데요. 병술, 을미, 계묘, 기미. (95년) 을해년에 흉하다, 파재한다라고 했죠. 파재. 을해년. 을목 종격입니다. 묘미 목국에 을목이 투관했는데 을목 격신이고요. 그다음에 청용신은 병화를 씁니다. 운이 경자대운이 왔습니다. 경금은 인수운이죠. 인수. 당연히 흉하죠. 을목을 합격까지 해버립니다. 흉한 운이죠. 자수는 또 비견입니다. 기신이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경금이 자수에서 사지였다라는 건데, 어쨌든 천간 지지가 다 기신입니다. 을해년이 왔습니다. 을목이 격신이었죠. 근데 경금 대운과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놓고 합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을목은 또 경금과 합을 했던 거죠. 경금을 비록 묶기는 하지만 힘도 없는 그 자수의 사지인 경금을 묶느라고 을목의 역량은 현저히 떨어지죠.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격신이 사실은 묶이는 거죠. 해수, 지지가 해수입니다. 해묘미 목국을 입었습니다. 가불이 혼잡하네요. 자, 경금을 합하지 않았더라면 간목을 경금이 제거해줘 도리어 대발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국 을은 합거에서 합거 상태인데 유년 을이 대운경을 합한다고 해도 복원하지는 못한다. 두 을과 일경 모두 합주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상실까지는 안 가더라도 작용을 하기 힘들다. 종교의 경우에 종신, 을목이죠. 가신, 간목이죠. 그게 혼잡하다. 그러면 당연히 재관이 불순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팔자를 보면 기미, 정묘, 정미, 개미. 대학생 정도 우리가 이 사주팔 특징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데요. 격신은 묘미 목국이 있고 정기 개가 투관해 있습니다. 간목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을목을 제거하는 것은 정화를 쓰는데 개수가 있기 때문에 기토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갑, 기정. 화극을 보려면 식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태극점이 됩니다. 그런데 을목이 있어서 정화를 보는 거죠. 정화는 을목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기토를 계산해 보면 천간의 1급, 년의 3급인데 묘미 목국을 빼면 2급, 일에도 2급, 시에도 2급, 기토만 해도 7급입니다. 정화는 천간에서는 극설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하고요. 지지 월에서 계속 년 일시가 분수죠. 뭐 한 2분 내외, 6분 이런 정도. 그래서 최소 7급이다. 대학생 이상은 된다 이거죠. 그 다음 팔자는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팔자입니다. 주보를 보면 뭐 을경합이 있어도 지지의 사축, 금국이 있죠. 경무, 을. 이 정도 되겠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운이 아니고 무인운, 인운이고요. 그 다음에 계유년은 정축, 축운입니다. 아니, 정운입니다. 그리고 정축, 정운, 을해년이죠.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팔자는 을묘, 기묘, 기사, 갑술. 갑기합이 있습니다. 기토는 합류할 것이고 갑목은 합거됩니다. 격신은 합류. 잘못했습니다. 기토는 합류하는 거죠. 을목이 극하고 있으니까요. 격신은 을목. 그 다음에 갑목을 제거하려면 사중에 병화를 쓰면 토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태여 화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중에 경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희신은 무토입니다. 이모운이 이모운, 이모년. 사업이 순조롭다. 이문은 기시입니다. 경금과 병화를 극하는 점에서 희신이죠. 다만 경금을 설하고 무토를 경금을 설하는 점에서 기신이죠. 그리고 가신 갑목을 생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신입니다. 오화는 오술 화국 병정화를 만드는 기신이죠. 갑을목을 다 설하니까 경금도 극하고 다만 을목의 생지라는 점이 다행입니다. 이모년이 왔습니다. 이모년. 그러면 년임수는 아까 갑목을 생하는 기신인데 도리어 갑목이 합거돼 버립니다. 갑기합으로. 그래서 을목을 청하게 하죠. 그래서 안 좋는다고 예상을 했던 중에 좋아지는 기신이 그래서 임수가 기신 역할을 했는데 희신 역할을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건 활동성, 귀인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좋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오화는 을목의 생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격신 을목이 어떤 길을 얻는다. 오술 화국으로 병정화가 회출한다고 해도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병화를 제거하는 또 공이 있죠. 그래서 임수가 작동함으로써 임수를 얻고 그리고 또 병화를 얻게 됩니다. 또 갑목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재인데 인이고 병은 인인데 상관이고 갑은 관인데 겁재이고 이렇게 재인관 인상겁재 재성 인성 관성이
인성, 상관, 겁재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출된다. 그런 것들의 인삼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좋고 급여도 좋았다. 갑신년, 개미년은 이혼 수속을 시작했죠. 이혼 수속. 개미년은 본래는 을목을 생하죠. 을목을 생하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희신. 그런데 미토가 같이 따라오죠. 미토는 동주에서 일단 개수를 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희신이 영향을 발휘를 못한다. 그러면 도리어 개수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의 측면은 지체되고 부정의 측면이 드러나기 쉽다. 네, 미토가 와서 그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건 기토입니다. 기토. 비견. 자기 고집 예컨대 활동. 고집 때문에 자기의 어떤 활동 역량이나 활동 반경이 떨어지고 어떤 일에 대한 역량 떨어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미토는 또 묘미, 목국, 미술, 형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대운과 사오미, 화방도 이루고요. 목, 화, 토. 미토가 그래서 경금도 극하고 을목도 뭐 사라지게 만들 우려가 있고 갑신년, 갑목은 귀신이죠. 가신입니다. 기토를 또 합류하네요. 신금은 지지에서는 갑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를 합합니다. 사. 그래서 사를 합류하는 거죠. 합류. 그나마 신금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유년마다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대운은 일단 임수가 주관하는 대운이죠. 임수. 재랄지, 어떤 의지처, 귀인 이런 거 관련된 일이 생기는 거죠. 주관하는 거죠. 개수는 임수에도 한번 보고 일간에도 한번 보고 격신에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간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일을 볼 때는 배우자의 또 태극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배우자. 그래서 을목과 배우자는 을목, 그 다음에 간목은 경금이 제거하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또 무토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의 동태를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의 제일 큰 적은 간목이죠. 그 다음에 신금, 정화, 경금은 병화, 신금, 무토는 간목, 기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간목이 온다거나 신금이 온다거나 그 다음에 병화가 온다거나 기토가 온다거나 하면 배우자 관계에서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년, 개년은 희신인데 희신 역할을 못 해버리는 것이 귀신이죠. 미토가 간목의 고신, 기토의 본기. 그리고 사오미 배우자 궁이 동하네요. 신금은 당연히 배우자궁을 합하고요. 천간 경금이 좋다고 그래서 지지에 신금이 좋다 이건 아닙니다. 주의하십니다. 이렇게 일단 태극점만 놓고 봐도 인사물에 적용하면 금방 알 수 있죠. 특히
궁과 같이 항상 육친관계, 인간관계에서 육친관계를 볼 때는 성과 궁을 같이 봐야 됩니다. 궁은 그런데 본래 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체 궁이 있죠. 본래는 정해진 자리고요. 대체는 해당 육친성이 앉아있는 지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